네, 안철수 당대표의 대선으로 제49차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9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안철수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저와 함께 당에 합류하신 분들 중 여러분에게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정말 어려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분들은 그 뜻을 받아주셨습니다. 제 유일한 목표는 선거를 최적 최강의 후보로 치르고 당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동작에 기동민 후보를 전략 공천한 것도 그 원칙 하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기존의 후보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가용한 인재풀을 총동원해서 최적 최강의 후보를 뽑았습니다. 어떠한 사적인 고려도 없이 원칙에 따라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금태섭 전 대변인이 우리의 가용한 인재풀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도 깨끗하고 능력 있고 참신한 최적 최강의 후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 유일한 목표는 선거를 최적 최강의 후보로 치르고 당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적인 고려도 없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그랬고 이번 공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최적의 후보일 때는 자기 사람 챙기기라고 하고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선정되지 않으면 자기 사람도 못 챙긴다고 합니다. 그런 잣대로 비판한다면 하느님인들 비판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금태섭 전 대변인은 예전의 민주당이 여러 번 영입하려던 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경쟁력이 있어도 배척당한다면 앞으로 어디에서 새로운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이 곧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의 모든 분들이 당을 새롭게 하기 위해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가 충분히 이유 있는 분노였다는 것이 국회 국정조사와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 보고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의 생사가 걸린 골든타임 동안에 대책회의는 고사하고 대면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위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진도 앞바다에 잠겨가고 있는 세월호를 지켜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청와대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대응 실태 등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중간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배의 도입에서부터 운항, 사고 후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어디에도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의 무능과 부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해경과 해수부, 안행부의 책임만 묻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중간 발표는 모든 책임을 외부 부처와 하급 직원들에게 전가시키는 청와대 면죄부 감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세월호 국정조사 청와대 기관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매우 불성실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269건 가운데 13건만이 제출됐습니다. 정부 여당의 방해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고 대처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과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규명할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공직 후보자 청문회인지 비리 전력자 청문회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봤으면 이런 인사들을 내놓으며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의 요구와 검증 기준은 아주 소박합니다. 반칙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사람, 정직하게 돈 벌고 책임있게 살아온 사람, 해당 분야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을 찾자는 국민의 요구가 과연 까다로운 요구입니까? 정도전은 성공집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요점은 사람을 쓰에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벽법서인 삼약에서는 못난 사람들이 높은 관직에 중용되면 국가는 반드시 그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행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잣대가 하향 평준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회를 존중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문제 인사에 대한 임명을 제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각종 논문을 표절하고 연구비를 가로챈 것은 물론이고 제자가 대필한 칼럼으로 정부의 포상을 받고 사교육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비리 전력자들의 해명만 듣고 끝나는 방탄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85일째 맞습니다. 아직 11명이 돌아오지 못한 채 태풍의 영향으로 수색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총리실에 국가 대대조를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만들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별도의 팀도 가동하겠다면서 결자 해지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이 할 일은 이미 다 했다고 답했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결자 해지와 국가 대대조를 언급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지금 허탈하고 허허로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새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바람 빠진 재생 타이어가 끼어 있다면 그 재생 타이어만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7일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8명의 후보자 가운데 6명의 청문회가 진행됐고 이제 김명수 교육부 장관,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의 인사청문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해명한다던 후보자들의 숱한 의혹은 죄다 사실이었고 절차를 위반한 국정원 직원들의 야당 의원 도둑 촬영까지 도를 넘어섰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을 골라도 우수수 떨어진 과수원의 상처난 사과와 같은 분들만 고르셨는지 정말 갑갑합니다. 오늘 진행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내일로 예정된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런 두 후보에게 과연 우리 아이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문화를 맡길 수 있을지 가슴이 매우 답답합니다. 인사 참사의 이유를 아마 이제는 더 이상 청문회 탓으로 청와대가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물간 성장로의 경제부총리, 고추밭 장관, 음주운전 장관, 차떼기 장관, 차떼기 국정원장, 표절왕 장관, 또 군복무 투잡 장관, 이러한 이름들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국가 개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누가 누구를 개조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국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기 내각 인사 참사가 국정의 실패로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인사검증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문제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이인영 간사와의 통화에서 그중 그래도 결함이 덜한 분이고 국정 공백을 우려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서를 채택해 주겠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제가 이 회의에 참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의 민낯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 청와대 이상한 모습이 최근 국회에서의 비서실장 증언으로 조금 드러났습니다. 첫째는 4월 16일 긴급사태에서 10시 첫 보고가 서면 보고라는 게 매우 이상합니다. 비정상입니다. 둘째, 그 이후 유선 보고가 있었고 7시간 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대통령이 모습을 보일 때까지 서면 유선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이상합니다. 중대본에 나온 대통령은 현장의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건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역시 뭔가 이상합니다. 넷째,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소재를 모른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최근 인사의 시리즈 참사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매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진짜 책임을 질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사 참사의 원인을 교정하겠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거 역시 대단히 비정상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고립돼 있고 고독합니다. 조언할 참모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고립, 고독, 조언할 참모의 부존재는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나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호가 보여준 민낯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세월호 국조가 예상했던 대로 작년 국정원 국조처럼 헛바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행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국조에는 전 국민이 민주의 유가족이었다면 세월호 국조는 이와 다르게 희생자 유가족 수백 명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족들이 국정조사를 모니터링하는데도 여당은 틈만 나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가 가동하는 정치 위기 대응 매뉴얼대로 여당은
대통령과 청와대만 의식하면서 진실규명과 대책 마련에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시리즈 중에 하나인 국정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기 후보자는 2002년 차떼기 전략에 대해서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대선 앞두고 그런 짓을 모두 하지 않느냐라며 정치인 모두를 후보 매수범, 정치 공작범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97년, 98년에 1년에 북풍 공작 중 아말렉 작전, 오대산 공장, 금성 사건, 안기부 문서 파기, 퇴직후 문서 유출 등에서 단 하나 아말렉 작전만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북풍 사건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되풀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병기 후보자에게서 반성의 기미와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은 검찰의 피의자로 출두할 협력자에게 호텔 방을 빌려 은폐 조작 리허설까지 충실하게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의 4대 범죄, 곧 선거 개입과 은폐 조작, 남북 정상 대화록 전문 공개, 검찰총장 신상 털기, 간첩 조작과 은폐 등 국정원의 적폐가 산적하고 내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볼 때 국정원장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느낌을 전혀 갖지 못했다는 점을 보고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감스럽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도로 청와대, 도로 총리, 도로 김재철, 도로 KBS, 도로 국정원 이렇게 도로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이 역주행은 멈춰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